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파리입니다. 네, 오늘은 머지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스트럭처 카테고리에 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지소트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이제 계속 정렬되어 있는 상태까지 계속 쪼개고 나서 그리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를 정렬하면서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반으로 쪼개고 또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개다 보면 데이터가 한 개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렬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고 네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렬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설명을 한번 드릴 때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선은 머지소트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logn 정렬로는 퀵소트와 머지소트가 있고요. 그 외에 뭐 힙소트, 쉘소트 등등이 있지만 기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성능이 좋은 이제 정렬 알고리즘에는 퀵소트와 머지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 퀵소트를 쓰는 게 좋고 어떨 때 머지소트를 쓰는 게 좋고를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은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렬해야 되는 데이터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머지소트가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옵니다. 네, 정렬해야 되는 데이터의 대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엑셀을 예를 들면 엑셀에도 이제 데이터를 쭉 넣어놓고 정렬하는 로직 메뉴 펑션이 있는데 그때 이제 A열에는 뭐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B열에도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나서 이 둘을 같이 가지고 A를 가지고 정렬을 하되 A 값이 같으면 이제 B 값을 가지고 또 같이 정렬을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머지소트가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고 단일 데이터 그러니까 뭐 A열만 가지고 정렬을 할 때는 퀵소트가 조금은 더 성능이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뭐 그리고 뭐 퀵소트의 단점이라고 일반적인 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뭐 n제곱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피봇을 잡기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피봇을 잘 잡으면 뭐 잘 잡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규칙으로 그냥 대충 잡아도 n로그 n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반적인 책들에서 피봇을 가장 앞에 잡았을 때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뭐 n제곱이 된다. 이 말은 사실은 맞지만 그냥 그때 피봇을 중간값으로 잡게 되면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성능이 좋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피봇을 중간으로만 잡으면 해결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그에 반해서 머지소트는 대상이 늘어나도 크게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뭐 정렬해야 되는 대상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등등 계속 늘어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머지소트 같은 경우는. 하지만 퀵소트는 불완전 정렬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들이 늘어나면서 좀 더 이제 오버헤드가 많이 커지게 되고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소트만 계속 써라 라고 얘기를 하면 머지소트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머지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지소트 위에 있는 데이터가 인덱스이고요. 밑에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총 9개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게 됩니다. 4개, 5개. 물론 뭐 코드에 따라서 5개, 4개가 되지만 대부분은 나눌 때 나누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는 인티저 연산에서 나머지를 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이 4가 되게 되고 전체에서 4를 뺀 값이 5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른쪽에 놓게 됩니다. 네, 뭐 구현을 그렇게 안 하고 앞을 5개, 뒤를 4개로 할 수 있지만 제가 주로 구현하는 머지소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반을 쪼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반을 쪼개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반을 한 번 더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는 이제 한 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5가 작기 때문에 5를 앞에 놓고 7이 크기 때문에 7을 뒤에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쪼갤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다시 데이터를 쪼개게 됩니다. 네, 실제 코드가 동작하는 순서와 똑같이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머지소트를 이해한 거기 때문에
어떤 책들을 보면 이미 다 쪼개는 것들을 미리 다 그려놓고 합병하는 것을 뒤에다 그려놓는데 그거는 실제 코드로 구현했을 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지 실제 돌아가는 코드와는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코드 중심에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또 쪼개지고 이 데이터들을 합병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4가 작고 8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정렬이 되어 있고 다시 또 합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4가 작기 때문에 4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5가 작기 때문에 5를 뒤로 빼고 7이 작기 때문에 7을 넣고 8을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데이터를 쪼갤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내려가서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2개, 3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개를 또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로 또 쪼개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개 한 개 쪼개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합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 5로 합병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쪼갤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쪼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또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한 개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엔 스크롤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올리게 된 화면이고요. 다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도 정렬된 데이터고 이 데이터도 정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스크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합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치게 되면 이 2개의 정렬된 데이터 셋들이 나오고요. 이 둘을 다시 또 스크롤을 한 번 더 하고 이 둘을 또 다시 또 합치게 됩니다. 그럼 이 9개의 데이터가 모두 다 정렬되게 됩니다. 네, 이 PPT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기 때문에 네, 올라가셔서 제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셔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코드와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이런 설명과 PPT 설명과 이제 코드를 좀 분리해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해시를 찍으면서 40분 가량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너무 길어서 어떤 컴플레인이 좀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코드 부분과 설명 부분을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